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음식, 사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들이 사실상 암을 부르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은 이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이 음식들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트에서 흔히 사고 냉장고에 늘 보관하고 심지어 건강에 좋을 거라 믿고 매일같이 먹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암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암을 유발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흔한 몸에 안 좋은 음식 수준이 아닙니다. 암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거기에 오늘 소개할 음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최악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에 나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연구를 통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암세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면 왜 설탕이 암의 가장 나쁜 음식 중 하나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 즉 당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하는데 1931년 노벨상을 받은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밝혀낸 개념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주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암세포는 더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 포도당을 발효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세포보다 비효율적이지만 암세포에게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즉, 설탕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암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인슐린과 IGF-1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도 합니다. 인슐린이 자주 과다 분비되면 IGF-1 수치도 함께 증가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IGF-1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과 IGF-1이 증가하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설탕은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설탕이 체내에 많이 쌓이면 몸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면역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세포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일수록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설탕이 많은 음식은 비만과 내장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은 보통 고칼로리이면서 영양가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비만과 내장지방 증가로 이어지는데 내장지방은 단순한 체중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행히도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을 먹는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정제된 설탕 대신 자연적인 단맛, 과일, 꿀, 대추 등을 활용하기.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같은 건강한 대체 감미료 사용하기. 탄산음료 대신 물, 허브티, 무가당차 마시기.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자연식을 섭취하기. 설탕은 단순히 체중 증가나 당뇨의 문제가 아니라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설탕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암을 부르는 음식, 바로 짜고 매운 음식입니다.
왜 짜고 매운 음식이 암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죠? 얼큰한 국물,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간 음식은 입맛을 확 끌어당기니까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단순히 속이 쓰리거나 부담이 되는 걸 넘어서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짜게 먹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위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위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위 점막을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결국 위궤양이나 만성위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염증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균은 위 점막을 공격하는 세균으로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위 점막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 점막이 약해지면서 이 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소금 섭취가 많을수록 위암 위험이 커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짜게 먹으면 위험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는데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평소에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줄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게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식도와 위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강한 자극 때문이죠.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세포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식도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매운 음식이 식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점막이 손상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도 부담이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운 음식 속에 캡사이신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위 점막을 자극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위험이 커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소화기 계통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염증이 계속되면 점막이 손상되고 정상적인 세포가 변형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짜고 매운 음식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위를 자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음식들이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 많은 음식에서는 N-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절임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이 위암과 연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발암물질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도 조리 방식에 따라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매운 음식은 강한 불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이나 PAH 같은 유해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화로 구운 매운 고기나 튀긴 음식은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양념을 활용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매운 음식도 너무 강한 매운맛보다는 순한 매운맛으로 조절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은 한국인의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위암과 식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 왜 위험한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같은 가공육은 간편하면서도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공육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 담배나 청면처럼 암을 유발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가공육이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 때문입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 흔히 사용하는 보존제 중 하나가 아질산나트륨인데
이 성분이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니트로소아민은 위암과 대장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면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변이를 일으키면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또 다른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베이컨을 바삭하게 굽거나 소시지를 직화로 조리할 때 헤테로사이클리가민과 다원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화합물들은 육류가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때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며 대장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전립선암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이는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한두 가지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수십 년간 다양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육만큼이나 암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튀긴 음식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튀긴 음식은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튀김에 사용되는 트랜스지방이 문제인데요. 트랜스지방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변이를 유발하며 결국 암 발생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트랜스지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을 부분적으로 경화된 기름이라고 하는데 주로 마가린, 쇼트닝, 패스트푸드, 튀김류, 인스턴트 음식, 과자, 크림이 들어간 빵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랜스지방이 체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세포 돌연 변이를 촉진합니다.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정상적인 세포들이 변형되거나 죽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세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가열될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 감자튀김, 도넛, 치킨 너겟, 과자, 크래커 같은 음식들에 특히 많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가 유전자 돌연 변이를 유발하고 종양 발생률을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긴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비만과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만 자체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암을 유발하는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튀긴 음식과 트랜스지방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 체내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암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은 어떤 걸까요?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제로서 작용하며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암 예방을 위한 최적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세포 DNA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이를 방지해주고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항염증 작용도 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이 만성화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타카로틴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베타카로틴은 주로 주황색, 노란색, 붉은색을 가진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케일, 빨간 피망, 파슬리, 아보카도, 망고 등 다양한 음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대표적인 원천으로 주스나 샐러드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역시 비타민 A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몸에 쉽게 흡수됩니다. 호박은 다른 채소들보다 베타카로틴 농도가 높아서 한 끼 식사에 호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와 케일은 녹색 채소이지만 이들 역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파프리카도 빨간색과 노란색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며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다양하게 조리해서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단순히 암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눈 건강을 지키며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과 가공육, 짠 음식, 튀긴 음식 등은 피해야 할 음식이지만 반대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기억하고 식단에 조금씩 변화만 주면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암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